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분석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이 무너지면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종목들이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자, 이 마지막 이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자, 현재 이렇게 A, B, C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C파동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는 또 1파, 2파 3파, 4파, 5파동으로 이어지는 조정이 종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5파동을 좀 다르게 그리더라도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보더라도 동일하게 지금은 5파동 고점 A, B, C, C파동 고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가 대비해서 이제 한 3% 정도 더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시기다. 왜냐? 자, 과거의 모든 패턴들이 그랬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상승이 나오니까 정신없이 매수세를 넣어요. 아, 나 못 사서 포모와. 근데 내가 매수한 거 단 하루 만에 매도 칠 기회도 안 주고 강하게 쏟아지는 것이 주식이기도 합니다. 직전에 이런 구간들도 모두 그랬고요. 뭐야 하는 순간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자, 지금 이 일본 기준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세라고 바이시노 보시면은 자, 이 세라고 바이시노가 꽤 자주 나와요. 아무리 강세장이어도 바이와 셀은 우리가 자주 나오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그리면서 증시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렇게 파동을 그려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하지만 지금 마지막 바이시노는 4월. 이때도 5월에 나와서 7월에 끝났는데 지금은 4월 초에 나와서 지금 7월까지 단 하나의 셀 신호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과열권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강세장 패턴을 띄기 위해서는 무지성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눌렸다 지지받고 이 지지라인을 구축한 다음에서 이 파동 내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개입됐었기 때문에, 즉 금리 인하를 하겠다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통화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데, 자, 지금 실제 지금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순간에서조차도 벌써 이렇게 뭐 지금에서야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조금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지만 직전에 5월까지만 해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상승은 금리가 전혀 이끌어내지 않은, 즉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개입되지 않은 강한 상승일 수밖에 없다. 관세, 금리 인하, 뭐 BBB 보완, 뭐 부채 한도 등 여러 악재들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상승 하나만 보고 있는 이 시장은 과거 패턴의 고점과도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내 다이버전스가 자 이미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이고, 모든 구간들이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이미 상승 쐐기형 위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하고 있는 이 그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위로 치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이 그림 예상하고 있어요. 위로 치는 그림은 3%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3%보다 정말 잘 가요. 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3%에서 5%를 예상하는 이유는 결국 자 우리가 이 고점을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특히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이 항상 그 과열권에 들어갈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자 랠리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연장 파동을 계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자 직전의 피보나치 기준에서 여기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4.236 직전에 해당 이 3파동 기준 박스권 피보나치 그렸을 때 2.618 기준, 즉 지금 기준에서 어떻게든 잘 올리면 이 5파동의 끝자락이 5.3%까지는 현재가 대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킹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 무조건 5%더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것을 대비하면서, 즉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기준으로 뭐 160불 손절가 매일 세팅하면서 올라가는 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엔비디아를 150불에 사놓고 손절가 세팅을 하지 않아 놓고 120불 목표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날 150불까지 떨어져 버린다면 리스크 관리 안 된 거잖아요. 대신에 160불, 158불, 155불 때 손절가를 세팅을 해놓고 내가 증시를 대응한다면은 170불까지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고, 반대로 무너지면은 차익 실현되고 현금 비중 가지고 150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하락한다고 해서 현재가의 전량 100% 매도치고 나 리스크 관리했어, 이거는 도박이에요. 자, 오를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돌파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내려올 때마다 자
비중 축소, 비중 축소, 비중 축소하면서 일부 종목은 가져가면서 최대한 끝까지 수익 내는 것. 이게 리스크 관리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이 진행된다면은 결국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쏟아지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크게 보면은 결국 다시 한번 더 눌렸다 갈 거예요. 이 눌렸다 간다는 것은 결국 크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간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 아 이거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보일 수도 있는 구간인 거죠. 너무 여기 왼쪽 어깨를 우리가 크게 그려서 좀 '아 좀 오버스럽게 그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네 조정 나오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저는 조정이 출현한다면은 대략 마이너스 10%대 조정은 나온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이 조정 결국 지지받고 이 반등이 출현하는 데 있어서 결국 돌파를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구간 하지 못하면은 어떤 패턴까지 나오냐? 이런 식으로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서 16,000포인트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 마이너스 20%대에서 네. 마이너스 30%대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네, 접어들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이 하락이 시작될 때 또 어떤 공포가 나오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A, B, C로 끝나고 종결 이후로 다시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은 결국 이 A, B, C가 아니라 1, 2, 3, 4, 5로 떨어지느냐 이 패턴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1, 2, 3,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패턴을 가져가야 되는데 4, 5까지 떨어졌을 때는 전고점 하락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차트상 이쁘죠. 이렇게 놓고 여기서 고점 찍고 저점 찍고 다시 한 번 더 고점 찍고 밑으로 밀려서 저점 찍어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은 상승 흐름을 곧 마무리할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자면은 이 패턴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 쐐기 위를 돌파가 나오고 있는 이 그림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거랑 같아요. 자, 한 번 맞고 이제 두 번 맞고 여기도 한 번 지금 고점이라고 영역 인지할 수 있으면은 결국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종결되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 이 패턴 내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가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10%대 이상 쏟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당연히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매우 조심하자, 조심해야 한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하락에 대해서 좀 강하게 안내드리고 있는데 예, 결국 나와야 되는 하락은 후에 나와줘야 이후로 건전한 조정 이후로 더 큰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우리가 일시적인 랠리에 취해서 계속 매수세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 관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현금 20%에서 30% 최소 보유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카운팅이 다 종결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아무리 차트를 봐도 이상 치고 올라가면은 이미 상승 추세는 종결로 랠리가 끝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를 긋고 올려도 이제 이 추세 상단 종결돼서 끝나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결국 밑으로 만나서 떨어지는 기간적으로는 대략 7월 한 12일에서 24일 사이 이 기간적인 구간을 조심해야 되는 즉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한 2주간의 이 증시 랠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스닥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이와 같이 해당 분석들을 해당 금액대로 진행드리고 있고요. 네이버로 가입 주시면은 초기 후원료 1만 원 할인까지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멤버십 통해서 여러 종목도 안내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도움받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